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분개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충남인권조례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해서 의분들이 전부들 일어나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우리가 했냐 하면 너무 강하니까 안희정 전 의사님 너무 강하니까 교회에서 저 안희정 전 도지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걸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안희정 도지사 무너진다 이런 걸 선포하고 했는데 미투 사건으로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섭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인권조례 폐지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리나라를 많이 깨우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주장하시는 그 광화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제목을 누가 보더라도 그거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셨다. 단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신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내세우면서 나간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저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네. 이런 면에서 목사님이 정말 전선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목사님, 제가 한번 네. 옛날 그 어르신들이 중국의 한고조는 마상에서 통일했대. 말을 타고 싸우지 않고 말 타니까 통일시켰어요. 그 한고조는 마상에서 통일하고 한국 조선은 좌상에서 통일한다. 그러나 판박해다. 틀 속에서 나온 사람은 틀 밖에. 그러니까 요새 말 틀이라는 건 비정치적인 그 어떤 틀 속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것을 해석드리는데 우리 정동원 목사님은 정말 하늘에 내세운 틀 밖에 판 밖의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치 발전과 또 하나님 바라는 정치 사상과 그런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서 진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발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판 밖에서 지금 바깥에서 이미 심어놓고 이미 자라고 있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가끔 가다가 많지는 않아요. 1% 정도 목사들이 정말 이 댓글 올리는 것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오는 게 뭐냐면 그것도 또 나하고 친한다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강훈 넌 제발 가만히 있어.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 될 걸. 왜 가지고 문재인을 자꾸 격동시켜가지고 말이야. 화나게 만들고 말이야. 왜 북한을 자꾸 자극시키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좀 변명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 예. 나는 사람을 볼 때 네. 역사학자니까 그렇죠. 구속신학적으로 많이 봐요. 구속신학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인물론으로 평가할 때 네. 구속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군으로 이야기하면 네. 패턴 장군이다. 패턴 장군이 미국 군대가 군기 빠져가 쓰러질 때 군기 잡잖아요. 자기부터 머리에 반짝반짝 셜못 쓰고 그냥 옷 입고 가죽도 뜨고 군화도 반짝반짝 하면서 맨 선두에 서서 제3군 사령관이 돼갖고 독일 군들을 적파할 때 그 앞에 아무도 못 나타났다 이게요. 그렇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베를린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난 정광훈 목사 이 시대에 참 이 시대에 네. 패턴 장군이다. 한국에 사상적으로 지금 우리 공산주의 체제가 돼서 나라가 무너져 갈 때 살려내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학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인데도 보면 정광훈 목사님 욕을 좀 안 했으면 참 멋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맞지. 그 말 자지. 맹장은 욕도 한다. 그것만 안 하면 참 따르겠구만. 욕하는 것 때문에 좀 가까이 가기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해요. 뭘 몰라서 그래. 뭘 좀 몰라서. 뭐 몰라서 그런 겠죠. 막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미군들이 살려서 독일을 피해투시키고 승리하게 했던 패턴 장군처럼 나는 목사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질구리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야 되고 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던 걸 몰라요. 이거 지금 드러내고 맞지. 국민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단합대회하고 이민족을 깨우게 하셨던 것은 목사님이다. 누가 좀 봐도 그거는 뭐 인정하니까 그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청교도 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지.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맞지. 그런데 제가 역사책을 하나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낙동강 방어할 때 비춰줘봐. 낙동강 방어할 때 방어선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무너졌을 때 워크 장군이 밤으로 철군해서 한 30만 저 이민정부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맞지. 그때에 교회가 기도했다 이거야. 누가 이야기했나? 그때 당시에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그렇지. 그분이 48년도 북한 때 유명한. 평양 산정역교에 있다가 공산당 때문에 목전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맞지.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목회자들 전부 성도들 가정에 부부간에 투숙시켜서 그리고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금식기도 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왔습니다. 초량교회에. 맞아요. 나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 낙동강 방어도 무너졌거든요. 맞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살렸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하는 일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금 중요한 선봉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에요. 아까 뭐죠? 양무호남 시무조선.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것이므로 나는 이 시대에 정광훈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난다. 뭐 이거는 내가 아무도 아니지만은 나는 구속 신학자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꾸 나한테 힘 떨어지는 소리를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강훈 너는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당신들이 나처럼 깜빵 3번 갈 수 있나? 못 가지. 깜빵 못 가잖아.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한테 힘 떨어지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요. 나도 생존이에요. 생존. 부득불하는 거예요. 부득불. 목사님 이거 안 하고 목회만 하면 아직 뭐 재밌게 하죠. 나는 편안하게 하죠. 편하고 말이죠. 내가 뭐 교회가 되게 없어요. 편안하죠. 뭐 맞아요. 성도가 없어. 장로가 없어. 뭐 마누라가 없어. 뭐 돈이 없어. 뭐 나도 한 세상 잘 살 수 있지. 근데 내가 깜빵을 3번 갔다 왔는데 불만 없습니다. 난 깜빵 3번 갔다 와도 내가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유관순 누나가 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뭐냐면 조국을 위하여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막 웃어. 그런 심정으로 나는 사는 줄 모르고 말이야.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자, 목사님. 가끔 목사님 주위에도 날 비토한 놈들이 있죠. 목사를 주위에. 있죠. 그 자식들 그 제목이 뭐예요? 뭐 욕한다. 뭡니까? 반스 목사다. 아니 그 자- 빤스만 아직도 떠들고 난리야. 이 그 자식. 자리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 그때에 네. 그 TV에 나오는 그 알맹이 맛 싹 빼버리고 그렇지. 그 우리 알죠. 아니 내가 빤스 목사 발언할 때 그 대구 서영교 그 목사님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뉴스 엔조에서 말이야. 모르고 하는 얘기겠네. 이야. 모르니까. 참. 무지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독자라도 바치라니 순종했다 그러는데 응? 반스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응? 그거 가지고 이제 흠을 잡는 건데요. 그다음 또 뭐 이미- 나보고 욕한다 그래고 또 뭐 욕한다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예, 저도 이제 44년을 목회했는데 네. 아, 지금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목사님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사실 우리 교단 모 목사님도 목사님을 대적해서 또 하나 뭘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유명한 분인데 아이고. 그래서 참. 우선 실력으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네. 이것도 안 되고 또 목사님 주위에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목사님 통해서 청교도 훈련 이걸 통해서 신앙으로 다져져 있고 예. 그리고 목사님이 받은 그 많은 옥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단된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다. 이것이 뭐 저의 정확한 판단이고 또 옆에 있는 황기식 목사님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예, 앞으로 안 나타나지만 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준비했듯이 목사님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무슨 목사님 스스로가 영화와 영달을 바라기 위해서인 게 아니고, 그렇지. 예,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신다.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뒤에서는 뭐 앞장은 못 서도 기도하고 또 집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네.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제일 또 이렇게 잘 해주시는 김영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 집회 참석하면서 몸이 아픈데 막 쓰러질 뻔도 하면서도 아이고, 참석하고 세상에. 비 맞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시장님도 그랬고 예, 옆에 있는 우리 장은을 목사님도 우리 지역에서 소도시지만 예, 또 충남 전체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뭐 이때를 위해서 또 우리 황기식 목사님 예, 30년을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요. 예, 그러시구나.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아이고. 예, 전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 그래서 부탁은 목사님하고 우리 황기식 목사님, 황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예, 둘이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예, 큰 역할을 합심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 구속신학은 역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그 폰나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온 천재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구속자로서의 구속신학자로서의 폰나드가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고 지금 계신다. 나는 그렇게 인물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인원 숫자는 연 인원 말고 개별 인구로 내가 8만 7천 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뭐 구속사 한다고 하지만 교단과 관계없이 구속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 모른다니까. 구속사는 내용이 뭐 뜻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헛소리하고. 그래서 절대로 애국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로따로 괜히 여기 와가지고 조금 사람들 몇 명 따르니까 당신들 따로 조직하고 하는데 안 돼. 해봐 되는가. 그거는 애국운동이 아니냐. 오히려 방해놓는 거예요. 방해놓는 거. 그따위 짓 하면 안 되고 나같이 이렇게 조직해서 하고 싶으면 나만큼 희생이라도 먼저 해봐. 어? 감방 3번 갔다 와서 해. 됐나? 그 다음에 돈 300억 한번 써보고 해. 나는 돈 300억 이상 들었어. 그렇다고 교회도 못 지어서 오늘까지. 응? 이런 희생을 치러보고 하란 말이야. 괜히 말이야. 남이 하는 애국운동에 와가지고 말이야. 딴 살림 차리고 말이야.
뭐 날 따라오거나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철없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어. 나같이 희생을 치러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장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차라리 목사님 성도들이요 덜 빨리 알아들었어요. 내가 애국운동 해보니까 성도들 알아듣는데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어. 예?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기쁜 것은 통합측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복음 위에 서서 또 애국운동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광고 겸 또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 한탄 많이 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문재인 이 자식 말이야 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너는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거 다 좋습니다. 다 이번에 하고.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꼭 강한문 온 앱에 핸드폰에 그 뭐 돈이 듭니까 뭐 듭니까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학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온 앱이 조직되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싸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천안 충청남도 천안 중심으로 특별히 통합측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애국운동에 함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전국의 목사님들 내가 여론조사 해보면요 교단과 관계없이 90%는 다 내 편이에요 사실이요 목사님들이 한 10%는 주로 이제 NCC 쪽에 속한 사람들 기장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타격하거든요. 그러면 난 그 신경 쓰지 않는데 설령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그 혹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정도 해드리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반드시 8월 15일 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는데 광화문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 안녕히.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터진 소식도 좀 속상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지기가 무엇을 올렸느냐. 우리 장병들이 생일날 정말 말도 안 되는 팬케이크 하나로 생일을 지내고 있다. 육군훈련소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구에 있는 5군 지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월 생일을 맞이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일 케이크를 지급했는데 지난 3월 달에는 케이크 대신 PX에서 파는 듯한 1,000원짜리 빵을 지급하면서 간부님이 하시는 말이 케이크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주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태 남긴 적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억울해진 저희는 대대장 마음의 편지로 건의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대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로 건의를 해본 결과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대대장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4월부터 다시 생일자 대상 케이크는 지급되지만 3월 생일자는 이대로 묻히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억울한 건 고작 생일 케이크 하나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 즉 용사들에게 한 명당 사용되어야 하는 약 15,000원의 예산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원 수리는 묵인한 채 그냥 내부적으로 묻고 넘어가려는 상황 때문입니다. 부디 공론화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병사들의 대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달에 생일 케이크를 항상 줬는데 3월 달에 우리 장병들에게 생일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저 팬케이크 하나로 생일을 새게 했으며 이러한 사진을 이들의 부모님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장병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까짓거 그 생일 케이크 하나 못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않는다. 그 15,000원에 지급되던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그 15,000원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우리는. 이 부모들이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과연 이 문재인 정권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국방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저 전라도 광주 출신의 서우 국방부 장관 뭐합니까? 우리 장병들이 팬케이크 하나로 저렇게 생일을 슬프게 맞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놈의 국방부 장관 전라도 광주 출신의 서우 국방부 장관 뭐합니까? 당신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장병들을 정말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를 시켜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장병들의 부모들, 군대를 보낸 우리 장병들 부모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놔야 문재인 정부와 이놈의 국방부, 서우 국방부 장관 속 시원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온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 한심스러운 대처. 그런데 여기서 더 좀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격리를 위해서 2주간 격리하는 과정에 한심한 식사와 이 폐창고, 폐방공호, 육해 공군에서 터진 이 사건.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 나온 소식은 정말 저의 마음을 갈갈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리라 봅니다. 일베 저장소에 논란이 심해지자 확 바뀐 공군 격리자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캐봤더니 이제 뭐 엠코라는 데서 어떤 공군,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군 부대 병사가 올린 글인데 이 사진과 함께 장병들 급식 논란이 일자 수도권 공군 부대 아예 그 전에 주던 김 쪼가리도 안 줍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일대의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입니다. 요즘 군 장병들의 급식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장병들이 제보도 쏟아지고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에는 아예 김마저도 안 주더군요. 반찬은 딸랑, 시금치, 미역 무침에 깍두기. 저희가 왜 김을 안 주냐고 묻자 대대장님이
식당에 오셔서 오늘부터 김 배식을 빼라고 했다네요. 논란이 일자 그 부대 대대장이 그 주던 김도 빼라고 했다네요. 이게 군대입니까? 간부님들은 꼬박꼬박 일식 오찬을 하시면서 장병들에게 보급되던 김까지 빼라고 하는 간부님들 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만 입이고 우리 장병들은 아가리입니까? 그러면서 군복무에 자긍심을 가져라. 씨바, 이게 나라냐? 현재 군부대 실태를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막 울컥울컥한 심정이 듭니다. 장병들 계속해서 퍼뜨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좀 한번 얻어 맞아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군 장병님들. 멸공. 트럼프 성격이 나하고 약간 비슷한. 그 트럼프가 분노를 했는데 분노해서.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을 구하자라는 그런 이제 빨간 글자로 쓴 큰 글자로 쓰고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는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5포인트가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1. 김정은은 결코 문재인을 존경한 적이 없다. 그렇지. 그 영어로 respect라는 말인데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가지고 놓은 거지. 가지고 놓은. 모든 나라 대통령은 상대방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첫 번째 대통령의 자격입니다. 그렇지. 적이라도 친구라도 존경을 받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두 번째, 김정은이 그놈이 되게 공격적인데 한국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막아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막아준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문재인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협상가로서 대단히 허약한 인간이야. 영어로 weak라고 썼는데 weak. 그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최악의 모욕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청와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바보 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라는 것보다 허약하다가 더 나쁜 겁니다. 저거는 허약한 지도자야. 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뼈가 붙은 다음에 군대가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군대. 이 군대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허약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당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그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그 트럼프가 1조를 우리가 이제 그 방위비로 냈잖아요. 그렇지. 5조를 달래려고 그랬는데 5조. 그런데 트럼프 얘기해 보면은 수조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veral billions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빌리언이 1조거든요. 그러니까 몇 조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 참 문재인이. 최자식.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기가 막혀. 그래서 바이든을 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은 겨우 1%를 올려받고 있다. 자기는 몇십 퍼센트 더 올려받을 몇십 퍼센트도 더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조 내뒀는데 몇 조를 더 주기로 했다라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건이 될 것 같아요. 몇 조 더 주기로 정말로 했느냐?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아이고 살았다 그런 것이냐? 그리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백신을 9천만 명 어치를 사온다는데 그 얼마 어치 사오는 거 관계 없습니다. 언제 사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지, 맞아요. 그게 금년 봄이냐? 내년 가을 뭐 내후년 가을이면 1억 병도 사올 수 있죠. 뭐 몇 천만 개 사온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정책의 실패를 그리고 외교의 아주 대실패를 한 겁니다. 지금 이 5포인트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김정은한테 한 번도 존경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의 그 침략성은 내가 막아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약한 지도자다. 군대가 되라고 그랬는데 군대 만드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다 국민들을 잘 엮어서 군대를 만드는 거죠. 나는요 내 식대로 그걸
내 식대로 통역을 해보니까 영어를 문재인한테 말해,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나는 그렇게 통역이 되더라고.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그 짧은 문장인데 읽어보면서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끼고 앉았어 이놈이. 그러니까 하여간 허약한 지도자, 이거는 지도자로서 도무지. 그러니까 나쁜 놈, 머저리보다 더 나쁜 게 허약하니. 그러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기자회견 해가지고 트럼프를 흉보고 바이든을 흉보가지고 두 대통령한테 다 이 새끼가 머저리 소리 듣고 왔네. 그렇죠. 미국에서 또 중요한 거가 네. 미국은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욕하잖아요. 그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저 옛날에 부시 대통령 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 됐는데 그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가서 암살 당할 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것이 당이 다른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 너가 아무리 트럼프가 나의 정적이라도 바이든이 네가 이 사람을 욕을 해? 이거는 미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미국하고 70년 동맹이라고 그런 나라가 아직도 미국의 그 용법을 모르니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고 그리고 그러면 그럼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트럼프는 아니에요. 날 닮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빡이 머저리 같은 새끼 딱 쏘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젊은 애들 주사파들이요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국제 망신 이 꼴뚜기하고 이것들이 세상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역사상 그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센 적이 없습니다. 그 트럼프는 사실상의 그 야당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죠. 지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 바이든이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이 이제 미국 사람들 총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총기를 못 갖게 하는 그 법안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엊그제 그 와이오밍이라는 주에서 몬태나라는 주에서 주지사가 정부가 우리 주의 주민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해갖고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느 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도, 그 도에 있는 사람들 총 갖지 말라 하는데 그 도지사가 웃기지 마. 그 법은 우리 주에는 안 통해하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배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하고 외교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한테 대해서도 깍듯한 예우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얻어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미군이 여기 평택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돈 나가면 하루아침에 골로 가는 거죠. 맞아. 그거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여튼 8.15 대회를 통해서 끝장내야 됩니다. 반드시 문재인 이름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번 한 주일도 연도별로 제 군기 보여드릴게요. 연도별로. 이거 기가 막히네. 70년대 군번 보여주세요. 아니 20대 초반이죠. 병사가 저 정도야. 아니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 70년대 군번을 가지시던 분들인데 20대 초반. 저분들 얼굴 보세요. 살기가 느껴져. 아니 그냥 UFC 파이터들인데요, 이거. 저 군살이 없어요. 진짜 저 몸 보세요. 저희 거의 주일학교 교보제에 나오는 태초 아담의 몸이에요. 태초 아담의 몸입니다. 네네. 정말로 눈빛 보세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냥 군인이에요. 그냥. 저분들 휴가 나오면 네. 서비스 좀 줘야 돼. 저분들 휴가 나오면 군기가 살아있잖아요. 느껴지시나요? 딱 봐도 그냥 참군인이에요. 참군이에요. 진짜 참군이에요. 참군인 정신 살아있습니다. 80년대. 저 지금 저기 소대 회식 같은데 내무반에서. 네, 저 군복이 제가 저거 저희 부대예요. 22사단 내정부대. 없어졌어. 저기도 각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관물대 봐요. 이야, 관물대가 저게 관물대예요. 저기 관물대 각 잡혀 있잖아요. 야, 순서대로 군기가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 아 눈이 매섭다. 매서워요. 진짜. 네, 뭔가가 딱 네. 긴장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좀 드시는 게 새우깡인 것 같은데. 아니 새우깡을 이렇게 진지하게 드신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어우, 진짜 나이프로 썰어 드셔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뭔가 클래스가 있어요. 딱 어떤 각이 딱 잡혀 있어요. 90년대. 약간 이제부터 살짝 풀어집니다. 살짝 풀어져요. 네, 살짝 사진 풀어져요. 찍을 때. 그래도 네. 군기가 있어요. 그럼요. 여기는 오히려 좀 전후 애가 좀 더 보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뭔가 약간 동아리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근데 네, 동아리 네.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서로 친하다 이거죠. 그렇죠. 뭔가 인정이 좀 더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래도 좀 뭔가 세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와, 세 보여요. 세 보이는 게 있어요. 2000년대 살짝. 살짝. 아, 자, 이제부터 확 바뀝니다. 살짝. 이제부터 확 바뀝니다. 2010년대 군번. 어허. 안경 쓴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허. 안경 쓴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제 충격 받으실 겁니다. 2020년대 군번. 어허. 이 정도면 게임병이야. 아니 이거 중학생들 아닙니까? 저기 캠프 왔어, 캠프. 아 이거 진짜 중학생 캠프가 아니고 수학여행 지금 입소 군대 수학여행 입소식이에요. 수련회 입소식. 그거 다 안경 쓰고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저 PC방 알바예요. 저 게임병이야. 아니 왜 이렇게 중학생들 같지? 아니 이게 잠깐만 70년대랑 아 이게 보세요. 70년 이분들이랑 네. 2020년도에 입대한 친구들이랑 지금 동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나이대인데 70년, 80년, 90년, 다 같은 2000년, 나이입니다. 2010년대, 어. 2000 요 아람단이야.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병영 캠프입니다. 그건 이거는 캠프예요. 나라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게임병이에요. 왜냐면 네. 근데 PC방에서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네. 요번에 한미 연합 훈련도 컴퓨터로만 했다며. 이거 참. 이게 한미 진짜 미군들의 인내심 제가 진짜 박수 칩니다. 김정은 눈치 보면서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훈련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번에 컴퓨터로만 했잖아. 근데 사진 보니까 좀 충격인 게 네. 전쟁 나면 저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접접부터 네. 이게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포스 한번 보여줍시다. 참군인 포스. 네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문 자체가 육군 소장 출신이시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가 대통령 임기 시절에 임기 시절 임기 시절에 임기 때 네. 사격 대회를 나가신 거예요. 10발 쏘는 거였는데 네. 한 발은 풍선에 있는 그 끈을 맞추고 9발은 정중앙에 꽂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참군인 정신, 참군인 포스가 그리운 거예요. 아니 지금 맹호 부대님이 지금 뭐 시옵비옵 예비역들이 싸우자 하면서 지금 그래서 네. 요즘에 제가 좀 그리운 거예요. 나도 제가 이제 근데 또 현역 시절엔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아니 몇 년도 군번이세요? 제가 그래 09부 09. 09년도 09, 예. 장교로 임관해서 제가 09, 08년도 08년도. 저도 대학 때문에 좀 늦게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사실 네. 아까 천안함 얘기했지만 저 때 천안함이 터졌거든요. 근데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거의 뭐 한 계속 대기죠.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총 차고 자고 그랬어요. 네, 그때 참 믿기 힘들었죠. 야,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근데 뭐 그 안에 있으면 사실 진짜 불안하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국심이 크진 않아. 근데 나오고 나니까 네네. 야, 이게 대한민국.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 전우들 그때 추억들 생각하면서 야, 군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들 보면은 이게 뭐 신식 군복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맡길 만한가. 아니 근무 환경은 좋아지는데 군인 정신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없어요. 요즘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경계 근무를 많이 쓰는 이제 GOP 경계 근무를 쓰던 부대였는데 주 임무로 하는 부대였는데 네네. 요즘에 경계 근무지에서 그 뭐 배달의 민족인가 그 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계 근무지에 치킨을 시켜 먹어. 야, 그럼 배달하는 분들은 경계 초소가 어딘 줄 안다는 거 아니야. 야,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 가보셨죠? 예.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주 적을 북한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에 네. 요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희망을 봤어요. 요즘에 요거 보여줘요. 강철 부대라고. 맞아요.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네. 군대 좀 일찍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이런데 지금 지원율이 되게 높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왜냐면 이런 군인들이 있다. 물론 뽑힌 친구들이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군인 정신도 투철하고. 맞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역인 친구들도 있고 전역한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를 모아가지고 네네. 최고의 부대를 가려보자 해가지고 특전사, UDT, SDT, 해병대 수색대, 707, SSU 이런 특전 부대들이 나와서 배틀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군인 정신 멋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 우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우파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우파 강철 부대. 네. 우리도 지금 이 강철 부대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파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낌 오시죠? 네. 봐봐, 다 좋아하잖아. 네, 강철 부대 좋다, 다 좋다. 우리도 묶어서 네네. 지금 그 신발 열사 정창욱이가 네네네. 그게 이 사무실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말이죠. 이게 인권 대통령 우리 봐요. 이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탈북자지 살인자가 아닙니다 말이야. 억압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온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묶어서 보내는 거 이걸 예. 자 이게 저는 정책을 지금 무슨 뭐 4대강이 어떻고 지금 그런 얘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성소수자 어떻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지 네네. 마지막 도장 한 몇 방 찍으면 넘어갑니다. 네네.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요. 신 목사가 걔가 이 정광훈 목사님이 묘하게 이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교회를 시끄럽게 떠들어서 품격을 떨어뜨린다 해갖고 정광훈 목사가 이 한국 교계에서 네네네.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 세상 사람이 욕하기 전에. 네네. 그랬는데 이분의 그 브레이크를 잡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적인 이거를 그 다음에 저가 네.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게 네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로 내몰았을까 목사님 이게 10%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을 그 현직에서 목했던 그 자리를 네. 전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는 그런 목회는 일반 목사님들 많으니까 네네. 목회하라. 그리고 저는 이 거리로 나옵니다. 네네.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아픔 이런 민족의 이 우리 국민들 이 우리 국민들이거든. 네네. 북한 동포들도요 우리 국민이에요. 네네, 그게 대한민국 헌법 아니에요? 네네. 저 북한에 있는 자들을 어떤 체제든 간에 우리가 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저 북한 괴뢰 집단을 물리쳐야 되지. 저 북한에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을 누가 저들을 구해내?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일이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작은 저의 힘이지만 예. 제가 이 일을 할 텐데 목사님 감리교회 그 우리 목사님 감리교 평생에 네네네. 이 감리교 이 6,500개 160만 명이 되는 데는 네네. 바로 여기에 계신 이런 어른들이 부흥회를 맞습니다. 하고 감리교를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네네. 160만 명이 됐어요. 예. 응? 그런데 오늘 그 감리교가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응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응답도 못하는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으신 어른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하시고 지난번에는 이 일로 하다가 네네. 옥고까지 치렀다고. 이 어른께서 그
성장시킨 교회가 이 인천의 만수동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네네. 아. 그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그 고백이 네네. 사명으로 여기고 이제 그러는데 감리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예. 오늘 연락이 왔는데 네 목사님. 야, 그러니까 역시 감리교는 비전이 있어. 나는 몰랐어. 감리교가 참 꿀먹은 벙어리가 내가 말 못하는데 감리교에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네. 젊은이 중심으로. 예예.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단체에 말하자면 초빙을 받았어. 이제 네네. 난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기 제가 들어갔는데 네네.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간바연이라고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런데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네네. 사진을 올리고 했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댓글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큰 용기를 내시고 앞장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임 주셔서 잘 이겨내고 거룩한 대한민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일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 목사님. 예, 그다음에 예. 김진구 목사도.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샬롬 또 보내주세요. 자, 그래갖고는 많은 분들이 뭐 응원 메시지를 원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들이고 또 같은 동역자인데 이 180 18명에서도 해결하거든. 예. 이 단체 이 제가 아까 전화했더니 회장이 제 직속이 10년 후배들. 아, 네. 그래서 목사님 저 네네. 9학번이에요. 그러면서 네네. 목사님 충청도 서천에 있는데 예. 내일 올라오겠답니다. 임원들 데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 내가 여기 참 답변도 못했다. 이 뭐라 했냐면은 요거 뭐라 돼 있어요. 네, 신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독 회장님이 신 목사님을 위로 격려 방문하셨겠지요. 그래서 위에 본부 뒤에 17일 동안 있는데 그 뒤에 감리교 감독회장실. 네네네. 그래서 내려왔냐 이거야. 네, 감독님이 오셨냐 이제 내가 오신 것 같아요. 네. 33년을 목회한 그래도 감리교 목회한 사람인데 네네.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안 나왔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네. 더 외로워지라고 그런 거야. 저를 더 빡세게 목사님. 근데 우리 이런 어르신께서 아버지가 찾아오시니 무슨 뭐 100명 1000명 오면 많아 그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예. 내일 오전에 보니까 충남 서천 쪽에 회장이 있네.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 올라갈게요. 네네. 이제 자꾸 이제 붙기 시작한 거야. 네네, 맞습니다. 얘들이 붙으면 끝나는 거야. 얘들이 이제 우리 불 붙고 네네. 감리교 내적으로 위에서는 원래 혁명이 개혁이 위에 헤드라인은 헤드코트에서는 안 일어나거든요. HQ에서는 일어나는 법이 없어. 밑에 내적으로 이런 잔잔한 운동들이 이런 운동들을 일으킨 일도 하셨다고 보니 목사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보니 간바연에. 네. 목사님 그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보시거든요. 지금도 한 2,000분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애국 운동이면서 교회 지키 운동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김일성인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주 능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48년도 민족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이남 사람들을 600명을 초청하는데 거기 대표가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이하고 김원봉이에요. 세 사람이 거길 참여했다고.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48년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나기 전에 보름 전에 또 정상회담을 또 했어요. 조만식이로 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했는데 안 지키고 보름 만에 6.25 나쁜 거예요.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걸 인가 물음표는 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부정선거 인가 이렇게 물음으로 했지만, 네. 그리고 왜 그런지, 왜 여러분들은 단정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물음표로, 네, 저는 407 부정선거인가 이렇게 물음표로 저는 타이틀을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원래
이게 진짜 타이틀이었는데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안 그래도 어그로는 조금 필요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당일 비율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작년 겁니다. 4.15 부정선거. 4.15는 부정선거죠. 100%. 예,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 잠깐만 볼게요. 이때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죠. 사전과 당일에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뭐 당일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투표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뭐 1 후보가 이기고 어떤 그 지역에서는 2 후보가 뭐 이긴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득표율도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후보는 뭐 아주 좀 우세하게 이제 1번 후보가 됐고 어떤 지역은 또 우세하게 2번 후보가 된 지역도 있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번 후보, 2번 후보의 그 득표율이 있잖아요. 본투표 득표율이 있는데 그 득표율하고 사전투표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상하게 사전투표만 계속 특정 퍼센트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후보는 이상하게 특정 후보만 사전투표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20대 총선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20대 총선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쭈르르르 거의 한 12% 정도? 물론 이제 종로구 이낙연 황교안 지역에서는 꼭 이낙연을 당선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아주 이제 좀 크게 조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한 12% 정도 이렇게. 정말 재밌는 게 서울, 인천, 경기는 완전 판박입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해요. 다른 지역은 다 조금 제각각이야. 서울, 경기, 인천은 무조건 12.5% 통합당 민주당 높게 나오고 그 통합당은 12.5% 낮게 나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판박이처럼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병호 TV 지금 현재도 공병호 TV 스튜디오에 잠깐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병호 박사님과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애국 시민에게 알려진 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병호 TV를 구독하시다가 공 박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공 박사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제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우파의 대형 유튜버들에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봉규 TV도 제가 그날 바로는 연락은 안 주셨지만 다음에 또 연락 주셔가지고 먼저 전화 목소리 출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몇 번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러니 몇몇 분들 빼고는 저에게 연락을 준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4.15는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이게 먼저 나간 다음에 이거 외에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다방면에 이제 전문가들이 좀 죄송하면서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저도 열심히 했죠. 네, 어쨌든 똑같다. 네, 한마디로 똑같다. 통합당, 국진당 대 민주당.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4.15 총선 때는 한 12.5%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합치면은 양쪽이 차이니까 차이를 양쪽 이쪽 합치면은 거의 25% 정도입니다. 사전투표에. 당일에 비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 약했다. 왜 약하게 했냐? 몰라요, 그거는. 하려다 포기한 것 같아. 좀 하다가. 어쨌든 이번에는 약하게 했다. 그래서 사전 당일의 당일의 차이를 또 양 후보가 이제 10% 민주당 10% 늘리고 통합당 10% 줄였으니까 차이를 보면은 격차는 20% 격차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때는 25%를 벌려놨는데 이번
이번 선거는 20% 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진 않죠? 쉽게 하시죠. 네. 자, 다음에 민주당 외 후보들의 조작 여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심층 분석이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나도 이제 부정선거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또 제보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듣기 싫어도 막 제보가 막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여러분과 같이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 저도 이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뭐 한다든지 그런 거라서 관내 사전하고 그 특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해당 지역 같은 지역이라서 어쨌든 이건 이제 분석에서는 제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제외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는 분석은 요 3개만 했죠. 이번에는 여러 개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 개. 왜냐? 여러 후보들을 같이 분석해야 더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진짜 이게 부정이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 후보를 넣을 건데 좀 죄송하지만 저 뒤쪽에 이런 후보들은 제외를 할 거예요. 왜 제외를 하냐? 이분들은 아주 조금만 뭐 사전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당일 사전 비율이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조그만 변수에도 너무 좀 차이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뭐랄까 좀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요즘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할 때도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는 자르고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1번, 2번 후보 이외에 4명 정도의 후보를 더 넣었습니다. 4명 후보를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정확하겠죠? 네, 지난번도 정확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PPT도 좀 볼게요, 같이. 그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말 많이 하니까 피곤하네. 시험시험 할게요. 네. 어차피 오늘 불금이잖아. 그죠? 뭐 치킨 같은 거 하나 사세요. 뭐 주문하시고 천천히 드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죠. 자, 여기 이거 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너무 좀 불규칙한 거. 예를 들면은 잠깐만 이게 제 얼굴을 아예 뺄 수 있나? 네. 얼굴 잠깐 뺄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거소 투표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좀 튀어나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관내 사전도 이제 팍 줄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인원이 적으면 왜 그러냐? 이걸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이 소수 정당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600명인 경우도 있고 전체 투표한 인원이 600명인 사람도 있고 이제 1600명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약간만 달라져도 뭔가 확 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또 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변수들은 다 제가 쭉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인원이 너무 적은 건 빼야 된다. 그래도 예전에는 1, 2, 3번만 비교했는데 지금은 1, 2, 3, 4, 5, 6, 6명을 비교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제외를 했어. 일단 제외를 했다.
잠깐만요. 카메라 다시 켜고 제외를 했는데 잠깐만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네.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를 제가 할 거냐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예전에는 퍼센트다. 퍼센트인데 퍼센트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 해당 데이터는 몇 퍼센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작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 기준점은 절대 조작이 없어야 됩니다. 조작이 없는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을 해야 되는데 조작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전체 표수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얼마나 찾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거라 더 이상 너 포기하지 마
많이 지칠 걸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우리가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진 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떠남도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볼 때도 재차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진 목사는 약 10개월 동안 이전 과정을 준비하고 2019년 5월 26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트레이닝 앤 멘토링 네트워크의 약자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ATMN을 준비한 진 목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